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숫자는 0.09% 똑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757억 원 순매수하면서 이렇게 강보합 마감이 됐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475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많습니다.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 들어오는지 수급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우리 시장이 현재 미치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28일 날. 그런데 시장 예측치보다 훨씬 더 나쁜 그런 성적표를 받아냈죠. 2분기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물가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거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됐죠.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고용지표가 깜짝 잘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기준금리를 지난번 0.75, 그 다음에 0.75 올렸는데 이 경기가 대충 좀 비실비실 되어야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건데 이런 식으로 너무 잘라버리면은 이참에 연준에서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아버리자. 그러니까 한 번 더 9월달에 0.75%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경기 신경을 쓸 수도 있다. 이런 투자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연준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은 참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이렇게 시장이 쭉 처져 있는 것은 그동안 경험상 잘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통제가 참 어렵고 이렇게 침체가 된 거는 돈을 막 새로 풀면은 살아나는 어떤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서 물가를 완전히 확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다시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좀 내려서라도 경기를 좀 부양해 보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불안감이 작용이 되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중국에서 예고도 없이 하이난을 갖다가 봉쇄해봤답니다. 이 관광지인데 여러분들 중국 잘못 갔다 큰일 납니다. 중국은 이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국가의 통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못합니다. 중국 여행 잘못 갔다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일단 중국 봉쇄 저런 소식은 중국 자체에서도 좋지는 않습니다. 봉쇄가 되면은 지난번 상하이 때 봉쇄하고 난 다음에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엉망으로 나버렸잖아요. 중국으로서도 반기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인구도 워낙 많고 또 백신으로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생겼다 그러면은 저렇게 봉쇄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또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죠. 시장이 어중간해요. 여튼 오늘 시장 좀 더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매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약세장인 가운데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런 의견과 아니다.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그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보면은 최근 한 달에 외국인들이 한 4조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먼 미래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가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주문할 때 사람 보고 뭐 주세요 주문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계에다가 카드 넣고 주문 다 해가지고 들어가죠. 그럼 이거 보고서 주방에서 만들어서 요리를 내보내는 쪽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만큼 인력이 지금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자꾸 사람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 되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형편된 대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지요. 자, 최근 한 달 동안 어쨌든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매수했나 보니까 일단 대형주 쪽으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저쪽이 잡스러운 세력들이 없어서 또 그리고 충분히 세력들의 어떤 수급을 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죠. 또 저런 종목들은 웬만큼 버티면은 대부분 또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운송장비, 그리고 화학, 의약품, 통신업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 업종 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괜찮습니다. 자, 그 안에 기본 종목들 좀 들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삼성 SDA, 현대차, SK 하이닉스, 또 조선주도 많이 매수했네요. 현대미포조선, 한화솔루션 이런 기업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중에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관들하고 그죠? 외국인들하고 동시에 순매수한 그런 종목들 제법 보이죠? 요런 지표 요거 잘 저장해 두셨다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초반에는 연기금 쪽에서도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업종이 이렇게 매수로 전환이 됐고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순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송장비, 의약품, 화학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가격이 싼 의약품 그리고 화학 요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나머지 업종들도 괜찮습니다. 특히 의약품하고 화학은 싸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오늘 9개 종목 세력들이 매수했어요. 플래너를 통해서 좀 분석해보니까 요 두 종목 있죠. 지금 요 두 종목 장기적 관점에서 SK D&D하고 농심은 플래너의 참모들이 현재 멀리 보고 매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매수 완료해서 쭉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런 종목들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 요즘 조금 더 맞죠. 지금 나머지는 다 이래 단기적인 고점 이야기하고 있고 또 NF 테크놀로지 단기 상승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탐력 지표가 찍히는 이 순간이 있잖아요.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때 이 탐력 지표가 찍힌 이 오른쪽 구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태는 요 ENF 테크놀로지 옆에는 이 숫자가 한 14, 15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구간은 좀 적극적으로 이런 구간들은 투자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구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상승을 하더라도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또 이때 시기를 놓쳐서 매도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초보자들은 좀 순발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탐력 지표를 딱 보고서 이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경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출발되는 지점을 어떻게 보느냐? 적어도 이 숫자가 7이 아니고요. 한 14, 15 이렇게 정도 되면 13, 14, 15 이렇게 높은 것도 그리고 공포 지표가 찍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튼 최근 들어서 이 변곡점 지표 굉장히 좀 뜸합니다. 뜸하다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방향성이 없는가?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서 강력하게 시장이 턴을 한 거고 턴을 하고 난 다음에 대충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락은 아닙니다.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락 반전 신호가 커지겠죠. 지금 큰 방향성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겠죠. 이미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8월이고요. 이게 9월 때야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기준금리를 0.75% 올리니 이런 또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중간에 지표가 여러 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결정의 순간, 이 돈에 영향을 미치는 이 결정의 순간이 9월달이라고 보면은,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0.75%할 거다, 아니다, 0.5%할 거다 하면서 계속 심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구간 지난다고 지금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어떻게 대비를 하는 건지는 뭐 장중수급 분석 시간을 통해서 어떨 때는 관망하라, 어떨 때는 하라, 뭐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참 이래 돈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경기가 참 괜찮네, 그러면 영전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멀리 보고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쭉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